안녕하세요. 10분 늦게 시작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좀 장소를 옮기는 바람에 또 저희 뭐 설치 작업하고 뭐 그래서 또 잘 안 돼서 이렇게 됐어요. 제가 하던 방이긴 하지만 또 저희 그 컴퓨터를 옮기면 또 이렇게 됐네요. 미안합니다. 자, 오늘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하는 작업이 되겠어요. 스마트폰 프로그래밍에서. 그래서 물론 저번 때 이 선을 그리는 거, 원을 그리는 것도 저에게 사용자 인터페이스지만 출력만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출력만 가지고 하는데도 이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해주는 거, 그래서 버튼이라든지 하는 그걸 눌렀을 때 반응하도록 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수업 시간에는 이제 그 좀 다른 책 있는 거하고 달리 하는데 많은 책들이 이 그 화면에 띄우고 뭐 하는 쪽을 하면서 XML을 가지고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이 그 코드만 가지고 자바만 가지고 하는 걸 가지고 수업을 한 반 정도 하고 반은 XML과 연동하는 걸로 해요. 그래서 이 UI 작성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첫 번째가 이 그 자바만 가지고 해주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XML과 연동해 주는 거, XML과 자바를 연동해 주는 거 두 가지로 이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이긴 하긴 한데 예, 일단 저희 그 XML에 대한 어떤 모습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가 이그 XML로 작성해지는 부분을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와 같이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제 그 도구를 이용해서 그냥 표현할 수가 있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그래픽 도구가 있고 이쪽에 보게 되면 버튼도 있고 뭐 여기 또 이제 이렇게 되면 메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치고 뭐 등등 있으면 이걸 선택하게 되면 이쪽에 이 사용자의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디자인 형태가. 그리고 이걸 갖다가 변형하게 되면 XML 코드 부분을 가지고 XML 텍스트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식의 이제 그 도구들이 있는데 이 도구 가지고 이 쓰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도구 가지고 잘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작아요, 일단은. 그리고 그 처음부터 이 도구 가지고 만드는 거를 개발했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그 텍스트 환경에서 시작하다가 일로 넘어갔을 뿐이라서 또 저는 이제 이런 도구 가지고 하게 되면 버튼을 여기다 이렇게 붙였더니 정확하게 않고 약간 좀 삐뚤어졌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 유저 인터페이스 이런 도구를 쓰질 않고 이런 걸 위식을 하죠. 이런 도구를 쓰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텍스트로. 첫 번째 그러면 XML로 저희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작성하는 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ML로 이제 그 UI 작성을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모습은 전 시간에 제가 잠시 하긴 했었지만 여기에 버튼이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버튼. 그 다음에 두 번째 버튼이 있는데 두 번째는 이 글씨 크기만큼만 이렇게 됐다. 여기는 이 세컨드라고 이렇게만 돼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글씨가 좀 이것도 좀 커졌는데 이 글씨에 해당되는 것만큼만 버튼 크기가 딱 정해졌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생긴 못을 가지고 이 두 개가 다 버튼이에요. 이렇게 생겼을 때, 그 XML로 작성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와 같은 거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앱의 네임을 이렇게 보죠.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1번이라고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같은 경우에 뭘 얘기해야 되냐면,
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레이아웃이다라고 하는 걸로 더 정확한 의미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active main.xml이라고 하는데 저장된다. 자, 그래서 가장 핵심은 요거다 이거죠. 이게 어디 저장이 되냐 하면 이 리소스라고 하는 부분에 저장이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지금까지 만들었던 걸 보게 되면 뭐 이제 뭐 krac 한서점 뭐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유저 인터페이스 1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 1 그리고 거기 위에 이 여러 가지 액티브 메인.점 자바 뭐 이런 식의 꽤 들어갔었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res라고 하는 리소스 리소스 폴더에 저장된다. 그래서 여기 위치에 대한 거는 이 실습 자료를 드리면서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XML로 작성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배치에 대한 거를 한다면 어떻게 쓰냐면 XML의 시작은 이렇게 된 걸로 시작해요. 이거는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뭐 타이핑 하실 필요는 없고 XML의 버전이 어떤 건지 쓰고 그 다음에 엔코딩에 대한 정보를 쓰는데 보통 요즘에는 UTF-라고 하는 코드를 쓰죠. 그래서 엔코딩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물음표에 이렇게 해서 XML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작되는 부분에 보게 되면 이 오늘 실습할 자료에서는 안드로이드에서 XML로 기본적으로 나올 때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적어드리는 것 같은 이 메시지가 나오진 않은 다른 거가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해도 돼요. 이제 일단 여기서 보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배치죠. 그래서 이걸 갖다 1차원 배치다. 그 1차원 배치인데 이 1차원 배치에 해당되는 걸 영어로 리니어 레이아웃이다 라고 합니다.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새로운 버전에서는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데다가 리니어 레이아웃 컴팻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를 지우고 그냥 이 수업 시간에는 기니까 줄여서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 부분을 이 첫 번째 버튼에 대한 걸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이 화면이다 이거죠. 화면에 거의 끝까지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글씨 크기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이게 이렇게 생긴 모습이고 여기 뭐 또 혼동할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좀 지워버릴까요 그러면 이거를 1st 라고만 쓸게요. 그런데 글씨 크기가 몇 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화면을 차지하고 있다. 가로로 전체 가로 전체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죠. 자, 이런 모습을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결정을 배치에 대한 걸 해주는데 그때 쓰는 명령이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접두사를 쓰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 또 잘 안 보이시면 나중에 쓰기 힘드니까 레이아웃이고 요거는 폭이라고 하는 거죠. 가로. 그래서 그걸 갖다 폭은 위스라 그러고 전체 화면을 다 차지했을 때 이렇게 전체 화면을 차지했을 때 fill이라고 하는 걸 써요. 다운표라고 그 다음에 이 페런트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전체 화면을 페런트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거기에 꽉 채워서 하겠다 이제 괄호를 그 다음에 이 세로에 해당되는 것도 전체 화면을 다 쓰겠다라고 한다면 전체 화면을 다 쓸 거죠 이거 그러면 하이트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현재 이 버튼에 대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fill parent 또는 이걸 갖다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 쓰기도 하는데 이거 대신에 또는 match parent라고도 써요.
이것도 매치 패런트라고 써도 된다. 그 다음에 이 쭉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무르르듯이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가 버티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방향은 오리엔테이션이다라고 한다 그랬죠. 오리엔테이션의 버티칼.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 전체 화면에 대한 거를 일단 구성을 한 거에 대해서 얘기해 봤다. 자, 두 번째 이와 같이 1ST라고 하는 버튼에 대한 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버튼이라고 하는 이 그 일단 인식자를 태그를 쓰고 그 다음에 이 버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쓰기 위해서 문자만 적혀 있죠. 우리가 이번에는 문자에 대한 것만 적었다라고 하는 걸 보고 가로 전체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때 배치에 대한 거는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이 레이아웃 위스 위스부터 쓸게요. 폭 폭은 어떻게 됐냐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패런트라고 하는 전체 화면을 그대로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 매치 패런트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 따로 필 패런트라고 써도 된다. 그 다음에 가로 부분은 이렇게 됐는데 세로 부분에 해당되는 건 글씨 크기에 해당되는 거를 살짝 씌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포장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포장이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 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길이에 해당되는 거는 포장만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랩이라고 하고 얼마만큼 포장할 거냐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만큼만 포장한다 해서 랩 컨텐트라고 부른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던져주게 되면 1ST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1ST라고 썼어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내용을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텍스트라고 하고 이 내용을 여기다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죠. 1st라고 하는 걸로 썼다. 자, 그다음에 이 뒤에다가 이 슬래시라고 하는 버튼을 써도 되고 그렇게 쓰려면 또 저희가 길어지니까 아예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되죠. 이거 그냥 앵글 브레이크에 닫는 거 대신에 이 그 슬래시 앵글 브래켓 이렇게 하게 되면 버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 하나가 완성이 된 거다. 자, 그다음에 공간이 없으니까 네, 다음 버튼에 대한 걸 쓸게요. 자, 이거는 이제 지우고 다음 버튼에 대한 걸 한번 보죠. 다 지울 필요는 없는데 이게 다음 내에 있는 거다라고 가정하고 쭉 내려가서 이것도 지워버리는 게 혼동을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버튼에 대한 모습은 이 ND라고 하는 걸로 세컨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 있다. 자, 두 번째 버튼 하얀색으로 써 있으니까 하얀색으로 쓸게요. 버튼이라고 하는 식별자를 쓰고 그 다음에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드로이드라고 되어 있고 레이아웃 그 다음에 이 폭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딱 글씨 크기만큼을 이제 포함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쓰는 걸 뭐냐면 포함한다, 포장한다 해서 랩 컨텐트라고 쓴다. 그 다음에 세로에 대한 것들 이쪽 부분을 보게 되면 글씨 크기를 포함하는 거죠. 길이의 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따라서 길이에 해당되는 거는 레이아웃 하이트 하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글씨 크기를 딱 포함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웹 컨텐트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END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내용 텍스트 그리고 여기다가 END라고 쓰면 된다. 그 다음에 슬래시 이렇게 해서 이 버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마감을 해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아까 이와 같은 배치를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마감해 주는 거예요. 리니어 레이아웃 이렇게 써주시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데 저장되는 거냐면 이 부분이 이 파일 이름이 이게 이 파일명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active 그다음에 이 main.xml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거는 그전에는 이걸 바꿀 수가 있었는데 아예 바꾸지도 못하니까 고정되어 있는 active main.xml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배치 관계되는 것들이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출력만 가능한 거죠. 이거 아무리 눌러도 동작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동작하는 것까지는 뭐를 이용하냐면 자바를 이용해 가지고 표현하는 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치는 XML로, 그 다음에 그와 같이 그 연동된 프로그램은 자바로 하는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코드만 가지고 이 코드로 제거 이 UI 다시 말해서 배치 부분에 해당되는 걸 갖다가 이제 작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거는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거는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돼요. add 그 다음에 view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이용한다. 이용해서 그 아까 버튼과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갖다가 통틀어서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컴포넌트를 갖다가 이제 추가한다라고 하죠. 일단 컴포넌트 버튼을 추가할 적에 아까는 버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XML에서 이렇게 버튼이라고 하는 이런 그걸 이용했었죠. 태그. 그럼 요거는 이제 자바로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 add view라고 하는 걸 쓰고 여기다가 이 컴포넌트 부분에 해당되는 걸 써주시면 되겠다. 이게 예를 들어서 버튼이다라고 하는 B1이다라면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일단 이제 이 앞부분은 빼고 뭐지 뭐 패키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임포트 부분은 빼고 클래스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아까 불렀었죠. 유저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뭐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쓴다면 액티비티니까 액티비티고 상속을 받아야지만 되죠. 따라서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는데 물론 이제 그 액티비티 컴팻이라고 하는 걸 상속받긴 하겠지만 그거는 빼고 그냥 액티비티라고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가장 이제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이 on create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초기 작업해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거에 이미 이제 그 상속받는 액티비티에 있으니까 그거를 덮어 써준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 메소드 이름을 onCreate라고 하는 메소드에 써준다. 자, 여기 들어가는 이제 매개 변수에 대한 것도 굳이 뭐 여기서 이제 그 쓰는데 시간 낭비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했던 XML과 부분하고 연동되는 부분만 볼게요. 그때 쓰는 방식을 보게 되면 아까 이 linear layout이라고 하는 그 태그를 썼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태그와 관련된 부분은 다 뭐로 되어 있냐면 클래스라고 하는 거와 관련되어 있다 보면 되겠어요. 그 클래스 이름을 우리는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써볼게요. 그래서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메모리가 필요하죠. new라고 하는 명령을 쓰게 되죠. 그리고 linear layout 이렇게 쓰면 될 거다. 그러면은
컨테이너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졌고 이 컨테이너에다가 아까 보게 되면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추가시켰어요. 그래서 그 추가시켜 주는데 일단 첫 번째 이 컨테이너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할 때 어떤 방향으로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향 설정에 대한 거를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에 방향 설정을 해보자. 그때 방향 설정을 해주는 메소드가 set orientatio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쓴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방향을 이 가로 방향이냐 세로 방향이냐, 가로 방향일 때는 horizontal, 세로 방향일 때는 vertical 이렇게 쓰는데 그게 상수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 그 상수값 vertical이라고 하는 상수값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씀으로 해서 컨테이너라고 하는 그 객체죠. 요 객체는 이제 이 그 가로가 세로 측면으로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 주는 부분이 들어간다. 첫 번째 버튼을 이제 그 우리가 하나 객체를 만들어서 추가시켜 주는데 그때 추가시켜 주기 위해서는 add view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버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버튼의 객체가 필요한 거죠. BUTTON 대문자로 쓴 이거는 설계도고 그 설계도대로 만든 제품이 B1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보니까 U라고 하는 걸로 찍어냈다 이죠. 그리고 버튼이라고 하는 걸로 찍어냈는데 여기에 찍어내면서 위에다 글씨가 써야 되죠. 뭐라고 썼냐면 B1에다가 아까 1ST라고 썼다 이죠. 그래서 그거를 set text 그다음에 set text라고 쓰고 뭐라고 썼었냐면 1st라고 썼었으니까 여기다가 그 다운표하고 1st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컨테이너는 그 객체에다가 계속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 객체에다가 추가해 주자. 자, 추가할 때 쓰는 메소드가 뭐였냐면 add view라고 하는 메소드다 했죠. 여기다가 add view. 그리고 추가해 주는 부분이 뭐였냐면 조금 전에 만들어져 있던 버튼 B1을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써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 첫 번째 버튼 하나 그 추가된 거죠. 이 버튼 컴포넌트가 추가됐는데 여기서 저희 그 아까 보게 되면 이 전체 가로 화면의 전체 그 가로를 다 차지하느냐 아니면 세로 부분은 글씨 크기만큼만 포함하느냐 뭐 이런 거 있었죠. 그거는 지금은 안 하겠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 그 예제 그 우리 실습 자료만 가지고 보여드리면서 거기서 추가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메소드가 있는데 그거 이름이 다 외울 필요도 없죠. 그냥 따라 쓰면 되는 거니까 이 아까 XML에 쓰는 그런 형태로 그냥 쓰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버튼 2에 해당되는 것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버튼 2에 해당되는 거는 B2라고 쓰고 그다음에 이 B2라고 하는 이름의 버튼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설계도대로. 그리고 그 버튼 B2라고 하는 데다가 아까 END라고 하는 걸 썼었죠. 그래서 B2라고 하는 데다가 글씨를 써야 되는데 글씨를 쓸 때 set text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하고 그 위에 들어가는 부분 END라고 썼었어요. 자, END라고 하는 거는 글씨 크기대로 가로 세로를 딱 그 포함하도록 포장하는 거였고 1ST라고 되는 거는 세로의 부분은 길이 부분은 글씨 크기를 포함하는 정도로 만들었고 가로는 전체를 쓰게 돼 있었는데 그 화면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은 뺐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추가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컨테이너라고 하는 데다 추가하는 거니까 추가할 때는 add view라고 하는 걸 쓴다.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 그 객체 이름 요걸 써주면 되죠. B2. 이렇게 함으로써 이 두 번째 이 버튼에 해당되는 부분이 완성이 됐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이 onCreate라고 하는 거에서 화면을 띄울 적에는 어떻게 썼냐 하면 화면 띄우는 부분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 그때 띄우는 게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걸 썼었어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이제 쓰는 공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지우고 이거는 이렇게 지울게요. 대충 지우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런 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화면에다 띄우는 부분, 출력 부분이 들어간다. 출력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출력시키기 위해서 쓰는 메소드가 set, 그 다음에 content, 그리고 view 라고 하는 걸 쓰고 여기다가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content라고 하는 게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가로 닫으면 될 거다. 자, 이렇게. 자, 이런 형태에서 요 빨간색 부분이 만들어지면 되는 걸로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작성하시는 걸 가지고 하게 되면 일단은 이 그 자바만 가지고 이 배치에 해당되는 유저 인터페이스에 배치해 주는 것까지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까지 했고 세 번째는 그러면 XML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아까 XML로 만들었을 때 버튼이라고 하는 위젯 또는 이제 컴포넌트가 출력되는 걸로 끝났죠. 물론 지금 막 했던 이 자바로 만든 것도 이 그 하나의 이 그 컴포넌트 그 버튼 컴포넌트 두 개죠. 그게 나오는 거만으로 출력 끝난 거죠. 버튼 아무리 이 우리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도 기능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XML은 배치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바로 그와 연동된 부분을 만들도록 해보자라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이 프로그램 작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연동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죠. XML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자바를 그 동시 사용하는 거죠. 자, 이 XML 부분은 주로 뭐를 담당하게 되냐면 배치와 관련가를 담당한다고 치고 이 자바라고 하는 거는 갖다가 이 어떤 제어 부분에 해당되는 거나 뭐 그 부분을 담당해 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면 XML로 되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바 부분하고의 연동이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 XML 부분을 보게 되면 버튼 이렇게 쓰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슬래시 이렇게 가는 것까지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거하고 이 자바 코드에서는 어떻게 연동해서 쓸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요거 버튼에 대한 거를 연동해서 쓰기 위한 방법 이거를 이제 자바에서는 어떻게 쓸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거를 하나의 예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는 그냥 이제 화면에 나왔는데 이때 연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 주는 부분인데 그때 쓰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를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이디가 필요한데 이 버튼의 아이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쓰는 것이 아이디라고 하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이 따옴표를 쓰고 골뱅이 표시하죠. 그 다음에 더하기해서 우리 이 리소스에 추가한다. 여기다 아이디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여기 슬래시까지는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뭐냐면 버튼 예를 들어서 B1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다. 그러면 이 자바에서는 뭐를 이용하면 되냐면 자바에서는 이 부분 요거만 이용하면 돼요. 요거를 이용한다. B1이라고 하는 이 그 식별자를 이용한다. 이제 이 식별자. 그래서
이 아까 그 XML에서는 식별자를 집어넣지 않았는데 이 식별자를 집어넣는 거 한다. 그럼 어떻게 이용하냐? 자바에서는 이거를 식별자를 활용하는데 이 식별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활용을 위한 메소드가 정해져 있다 이죠. 이 메소드가 이름이 뭐냐 하면 이 find 다시 쓸게요. find view 그다음에 by id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이 메소드를 이용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니까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저희가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이 새로 이 하나 예를 들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 이런 화면에 대한 걸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쓸게요. 버튼이 이렇게 있어. 여기도 버튼이 있어. 자, 여기 버튼을 첫 번째 버튼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버튼이라고 하는 걸 두 번째 버튼이었다. 이렇게. 이때 예를 들어서 이걸 터치를 했다, 이거 클릭이라고 했다 하죠. 클릭을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반응을 해서 두 번째 버튼은 그대로 뭐 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뭐 이제 여기 첫 번째 버튼만 이 클릭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랬더니 내용이 뭘로 바뀌었냐 보니까 여기 첫 번째 버튼의 내용은 이 코드에서 변경됐음. 코드에서 변경. 이런 걸로 이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이게 다시 말해서 버튼의 이름이 바뀐 거죠. 물론 이제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해도 이 두 번째 버튼에 해당되는 이름이 코드에서 변경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점. 자, 이런 식의 게 동작하는 거, 이게 이제 그 클릭하고 났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모습을 하기 위해서 XML로 레이아웃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자바로 다시 말해서 버튼에 이 그 텍스트 바꾸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이 그 동시에 이제 함께 그 연동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자, 그렇게 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XML 부분이 필요하죠. 이 XML 부분에 해당되는 파일이 뭐냐 하면 active 그 다음에 underline main이라고 하고 XML이라고 하는 파일이다. 자, 이거는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아예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윗부분에 XML을 시작할 적에는 뭐 이렇게 물음표 뭐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했죠. XML 그 다음에 버전이 어쩌지 하는 거 그런 것까지 다 쓰려면 시간 낭비니까 그건 빼고 우리가 이 핵심 되는 부분만 적겠다 하죠. 그래서 1차원적인 모습이니까 리니어 레이아웃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뭐 이거저거 다 빼고 이 방향은 이 오리엔테이션이죠. 가로, 세로에 해당되는 거니까 버티칼이다. 이렇게 됐다 했죠. 자, 이런 버티칼에 해당되는 거니 호리젠탈이니 하는 것들이 하나의 상수값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아까 이 자바만 가지고 했을 때 얘기했었죠.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버튼이 있었어요. 그리고 버튼에다가 아이디를 주어서 그 아이디를 자바에서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하지 않았던 것 중에 이런 거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에 아이디를 제공해 주자. 이 버튼에 해당되는 거 아이디를 제공해 주는데 그때 쓰는 방법이 골뱅이라고 하는 거에 참조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추가한다는 얘기고 뭐를 추가하냐면 아이디를 추가하겠다.
자, 그때 아이디에 일단 시작은 이 슬래시 해서 저희 뭐지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이제 폴더라고 하는 뜻이고 이 그때 이름을 갖다가 버튼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1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튼 1이라고 하는 이름에 이제 그 아이디가 하나 완성된 거죠. 식별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저런 것뭐 이제 그 배치가 어떻게 했는지 이제 다시 말해서 그 width가 어떻게 되고 하이트가 어떻게 되는지는 빼고 뭐 그거는 빼고 이런 거만 쓸게요. 이 텍스트에 대한 것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첫 번째 버튼이라고 썼었죠. 써있죠. 이렇게 해서 이 하나의 버튼에 대한 게 완성이 됐다. 자, 두 번째 버튼에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 쓰면 될 거고 여기도 식별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식별자를 쓰기 위해서는 아이디를 주고 그 다음에 이 골뱅이 아이디라고 하는 거 주고 그 다음에 식별자에 해당되는 이름을 이번에는 버튼 2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뭐 저희 줄자리 들어가는 거 다 빼고 이 버튼 위에 들어가는 글씨가 뭐였니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두 번째 버튼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쓰면 되죠. 이렇게. 자, 마지막 이거하고 연동이 되는 부분이니까 슬래시 리니어 레이아웃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XML이 완성된 거죠. 물론 여기에 뭐 잔뜩 뭐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생략하도록 하고 이렇게 쓰면 된다. 이때 여기서 쓰는 이 부분 요거 이게 다 뭐하고 연동될 거냐면 자바와 연동된다. 자바에서 이용할 부분이죠. 할 식별자 이용할 식별자들이다. 자, 이용할 식별자들이니까 이 식별자들만 가지고 사용하면 된다. 그럼 이 식별자들은 어떻게 이제 연동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바에서 뭐 어떻게 쓸 것인지 두 번째 자바 코드 부분을 한번 보자. 자, 여기도 아까처럼 뭐 패키지도 다 빼고 임포트문도 빼고 클래스 부분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퍼블릭 그다음에 클래스. 이것도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1 액티비티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클래스를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받는 거니까 액티비티를 상속받게 되죠. 자, 이렇게. 자, 여기도 이 onCreate라고 하는 메소드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onCreate라는 메소드 원래 있던 거를 덮어 쓰는 거니까 여기 매개 변수 뭐 번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이름이 들어가죠. saved instance state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바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배치가 XML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실행할 때 꼭 여기서 우리가 실행할 때 쓰는 메소드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set content. 이거 맨 뒤에다 써도 상관없는데 일단 먼저 썼어요.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쓰는 게 뭐냐면 XML 부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XML이 참고로 이 XML에 대한 파일명이 뭐였냐면 이 active main.xml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가로 안에. 그래서 여기다가 가로 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어디 들어가냐 하면 이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리소스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소스 폴더를 뭐 어디다라고 하는 걸로 정해줄 필요 없이 이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리소스 폴더의 위치를 그냥
이렇게 정해줘라. 이제 R이라고 하는 대표 대문자로 쓰면 이게 리소스구나 라고 하는 폴더의 대표 대명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밑에 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하위에 있는 건데 그 하위에 뭐라고 되냐면 액티브 메인 XML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다 하죠. 공간이 없으니까 이걸 칠게요. 액티브 그 다음에 메인. XML까지는 쓰실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XML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이 부분이 바로 요게 이 XML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XML에서 만들어져 있던 버튼들이 있죠. 그거를 이 자바에서 쓸 수 있는 버튼하고 연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바에서도 쓸 수 있는 버튼들 두 가지가 있어야 되겠다. 아까는 button 버튼 1, 버튼 2라고 하는 다 소문자로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바에서는 B1, B2 이렇게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하나 만들 거니까 여기 해당되는 버튼에 대한 거를 아까 제일 처음에 자바만 가지고 할 적에는 U하고 버튼 뭐 이렇게 썼었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라야죠. 연동하기 위해서는 버튼이라고 하는 건데 뭐하고 연동하냐면 리소스에 있는 거하고 연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때 사용하는 이 그 메소드가 아까 얘기한 대로 find view by id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이용한다. 그리고 이 매개 변수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 이제 요 안에 요 안에 들어가는 거 공간이 없어서 제가 아래다 쓰는데 R은 리소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리소스 중에 ID 부분에 대한 것들만 쭉 관리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때 뭐라고 썼었냐면 버튼에 대한 식별자 이름을 버튼 1이라고 적어놨었죠. 그래서 이렇게 BUTTON 1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자바에서는 B1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동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실행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XML로 된 거에서 바뀌는 부분이죠. 자, 이제 이거는 이제 클릭하는 거는 제가 뺐는데 클릭하는 이제 아까 클릭인데 클릭은 뺐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저 빼고 이렇게 썼다. B1에서 이 내용을 이제 이거 바꿀 거긴데 이렇게 바꾸려고요. B1 부분, set text, 그 다음에 코드에서 변경이라고 하는 이름. 그러니까 이그 버튼의 타이틀 이름이 첫 번째 버튼이라고 하는 거에서 코드에서 변경이라고 하는 걸로 버튼의 타이틀이 바뀐 거다. 두 번째 버튼에 해당되는 거는 이름을 B2라고 B2라고 정하고 그때 제 그 찾는 방법은 이 find view by라고 id라고 하는 걸 이용한다. view by id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한다. 자, 여기도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리소스라고 하는 거에 id 부분에서 이 아까 XML로는 뭐라고 썼었냐면 버튼 2라고 하는 걸로 썼었다. 자, 그 다음에 요 B2라고 하는 이 버튼만 좀 활성화되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set enable 이것도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지울게요. enable이라고 하는 이 그 메소드를 쓰고 false라고 쓰면 이 버튼은 아무리 클릭해도 동작하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쓰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다가 제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어떤 동작할 것인지에 대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실행하고 나면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 여기가 이 첫 번째 버튼과 두 번째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 요거는 비활성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는 두 번째라고 하는 이런 그 나오긴 하는데 아무리 터치해도 되지 않는 동작하는 이런 버튼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버튼이라서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버튼은 뭐라고 나왔냐면 코드에서 변경이라고 하는 이름에 해당되는 걸로 결과가 실행되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때 보여주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거다.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거에서 이 리소스 레이아웃에 해당되는 거를 출력해 주는 부분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레이아웃에 해당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실행하기 걸 하기 위해서 일단 제가 실습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 실습 자료 실습 4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우리 이 클래스에.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자바 코드만으로 화면 설계하고 동작 모드 작성하는 방법, 화면 설계 XML로 하고 코드는 자바라 방법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거를 다 해본다. 네, 첫 번째 저희 오늘 할 거는 My Linear Layout EX하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액티비티 이름을 하나 정하시면 되겠어요. 뭐 간단하죠. 자바 코드만 가지고 할 적에는 버튼을 4개를 만드는데 버튼이 가로로 쭉 만들어져 있어요. 버튼 1, 버튼 2, 버튼 3, 버튼 4. 그래서 4개의 버튼을 차례대로 만들고 그 버튼에 해당되는 걸 색깔을 정하는데 RGB를 255, 255, 255를 하게 되면 그냥 보통 하얀색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칼로 정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배치에 맞기 위해서 이 객체를 정하고 거기다가 출력해 주는 것만 쓰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되냐 하면 하나씩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그 붙이는 부분이 레이아웃에다 붙이면 되는데 add view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이용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버튼 1이라고 하는 이름에 붙어 있는 이 하나의 컴포넌트를 추가하면 되겠고 다시 또 add view라고 하는 거에서 버튼 2라고 하는 요 객체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버튼 3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버튼 4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set on click listener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오늘 하지 않았는데 여기 그 윗부분에 보게 되면 implement하고 view on click listener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동작해 주기 위한 감지 장치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센서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우리 이제 운영 취재할 때 잠시 설명은 했었는데 저하고 실습을 제대로 못해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어떤 거를 동작에 따라서 반응해 주는 부분을 집었는데 그때 쓰는 메소드가 set on click listener라고 하는 걸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버튼 1과 관련했을 때 기능을 추가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버튼만 넣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동작해 주는 센서를 추가했다. 여기도 센서 추가했다. 센서 추가했다. 센서 추가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요거 뺐었는데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기에는 set ll params.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메소드를 하나 따로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보게 되면 뭐냐면 이 레이아웃에 이 어떤 내용을 저희 포장해서 집어넣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 랩 컨텐츠라고 하는 걸로 집어넣기 위한 용도로서 매개 변수를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보게 되면 이 버튼 4라고 하는 거는 다 글씨 크기만큼에 해당되는 것만 가로, 세로에 대한 걸로 포장해서 집어넣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set ll params.라고 하는 거에 하는 메소드 하나 만들어서 썼으니까 그냥 이거 따라 쓰시면 되겠어요. 큰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의 메소드를 정하지 않으면 이때마다 다 버튼 1, 버튼 2, 버튼 3, 버튼 4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이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걸 정해줘야 되는데 상수값을 치면서 길어지니까 이렇게 하나를 정했다. 자, 그 다음에 on 클릭이라고 하는 거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해 주는 걸 갖다 추가해 주기 위해서 이런 걸 쓴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 유저 인터페이스로서의 응답하기 위한 동작하시는 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상속받는 클래스로 되어 있지 않고 이와 같이
이런 걸로 돼 있다 그랬죠. 이걸 인터페이스라고 돼 있는데 인터페이스를 갖다 구현해 줘 가지고 쓰게 돼 있죠. 자바의 가장 큰 단점 또는 장점이기도 하는 게 단순화돼 있다. 그래서 두 개를 클래스를 상속을 못 받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클래스 상속을 이렇게 받고 하나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걸로 구현해서 동작해 주도록 만들어 져 있다.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제 그냥 다이얼로그 하나 표시되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갖다가 긁어서 붙여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거는 그렇고, 이 XML만 가지고 동작하게 만드는 방법은 요거예요. 여기 이렇게 쓰시고, 아까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썼는데, 우리 환경에서는 이 안드로이드 10에서는 이제 그 리니어 레이아웃 컴팻이라고 하는 거고 앞에 안드로이드 아이디, 안드로이드 X라고 하는 걸로 익스텐드라고 하는 걸로 돼 있고 앱 컴팻, 위젯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조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제가 여기서 드린 것 중에 막 바꾸시면 안 돼요.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만 추가하든지 바꾸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 리니어 레이아웃 컴팻이라고 안 돼 있는데 그것만 바꾸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버티칼이라고 하는 부분 요거도 추가시켜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각각의 버튼에 해당되는 걸 주면 되겠죠. 그래서 식별자는 btn1, btn2, btn3, btn4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텍스트는 my 버튼 1, my 버튼 2, my 버튼 3 이렇게 해서 4개까지 집어넣으시고 아까 이 시작을 이렇게 안드로이드 X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슬래시 안드로이드 X에서 이 태그에 해당되는 이 시작 태그에 이 엔드 태그 부분을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것만 가지고 하면 이 XML만 가지고 이 배치화이 되겠죠. 물론 여기 이걸 바로 호출해 주는 자바 코드가 있어요. 그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거에서 리소스 요거를 이 XML을 호출해 준 레이아웃을 호출해 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 전에 했던 거하고 연동해 주기 위해서 해주는 부분이 자바 코드예요. 그때 사용해주는 부분이 이거죠. find view by id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btn1, btn2, b3, 4 이렇게 이 네 개의 버튼과 연동해 주는 부분들을 이 버튼 1, 버튼 2, 버튼 3, 버튼 4라고 하는 걸로 바꿔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 요 아래 보게 되면 네 줄이 있는데 버튼 동작에 따른 이 어떤 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인터페이스에 여기 클릭했을 때 동작해 주기 위한 감지 장치를 여기다 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감지 장치에 따른 동작을 하나 클릭하게 되면 이벤트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온 클릭이라고 하는 메소드로 넘어가 버려요. 여기서 어떤 버튼이 눌러졌는지를 체크하고 그 버튼 누른 거에 따른 이 메시지를 이렇게 다이얼로그로 잠시 깜빡 나왔다가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배치를 아까는 이제 하나만 가로로 된 걸 가지고 세로로 된 걸 했었죠. 이제는 세로로 된 것도 있고 가로로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위에 한 부분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반반을 차지하게 이렇게 만들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XML로 배치를 한다면 이렇게 써라. 리니어 레이아웃을 해서 큰 빨간색 부분과 초록색 부분을 나누신다.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의 이 윗부분에 이 부분이 빨간색 부분에 해당되는 배치 부분으로서 리니어 레이아웃이 왔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초록색 부분에 해당되는 리니어 레이아웃 부분이 있죠. 자 여기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써도 돼요. 제가 여기 아까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드로이드 X 앱 컴팻 위젯 리니어 레이아웃 컴팻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싹 줄이시고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이거 다 없애버려도 돼요. 자, 이렇게만 써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여기 컴팻도 지우고 그러면 이거 지웠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 컴팻 지우고 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예 저희 그 XML 제공해 주기를 앞에 뭐 이런저런 것들이 붙게 만들었으니까 제가 그냥 따라 써봤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하니까 또 저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리니어 레이아웃을만 썼어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또 리니어 레이아웃인데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죠. 근데 이쪽 리니어 레이아웃은 이와 같이 버티칼로, 요 초록색 부분은 호리젠탈로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리니어 레이아웃 빨간색 부분, 이게 빨간색이에요. RGB라고 하는 거에 FF 빨간색이다. 그 다음에 00은 다 색깔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투명한. 두 번, 여기 보게 되면 버티칼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 있죠. 오리엔테이션이. 그 다음에 여기 레이아웃에 웨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1이라고 되어 있어요. 1이라고 하는 거 되어 있고 여기도 웨이트가 1인데 이 1로 주게 되면 가중치인데 나도 1, 이것도 1, 그렇다면 50대 50으로 나눠 갖는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리니어레어 하나 더 쓰게 되면 이 33%씩 나눠 갖는다는 얘기죠. 3분의 1씩 그렇게 된다는 걸로 해서 이 가중치를 주고 만약에 이거를 2, 1 그러면 이 부분이 차지하는 게 훨씬 더 크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은 좀 작은 부분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2대1로 들어가겠다라면 2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그 빨간색 부분이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는 예, 좀 더 넓어지겠고 그 다음에 초록색 부분이 좀 좁아지겠죠. 이런 식의 걸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초록색 부분은 호리젠탈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동일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렉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 걸 좀 바꿔가지고 이 필 컨텐츠라고 하는 필 그 패런트라고 하는 걸로 바꿔서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뭐 어떤 매치 패런트라고 하든지 해서 바꿨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거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거는 조금 다음 시간에 레이아웃 하면서 요 배치 관련된 걸 설명드리면서 그때 그 수업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실습 4에 대한 거 꼭 해보시고 또 저번 때처럼 저한테 요거 된 거, 실습된 거 보내주시면 실습한 거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또는 이제 그 스마트폰 환경이 잘 안 되신 분은 이 에뮬레이터로 한 거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그 캡처한 이 이메일 아시죠? 그래서 그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출석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요거를 이제 세 개로 나눠서 빨간색, 초록색, 그 다음에 이 RGB로 되어 있죠. 파란색까지 하나 다 만들어서 이 세 개 그 부분으로 만드는 걸 하나 보시면 되겠어요. 버튼 1, 버튼 2, 버튼 3, 버튼 4인데 요거 누를 때마다 어떤 그 메시지가 뜰 거거든요. 그래서 5번, 6번.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걸로 이제 과제를 하나 한번 해보자. 여러 과제에 대한 걸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네, 과제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면이다라고 한다면 위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 초록색 부분이 조금 더 많이 차지하고 여기 파란색 부분 그리고 초록색 부분 여기 빨간색 부분 이렇게 차지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비율이 3대 2대 1 비율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버튼이 이거는 가로로 2개 그 다음에 세로로 2개 이쪽에 가로로 2개 그 다음에 이쪽에 가로로 3개 이렇게 생기는 거 하나 만들어 보시고 요거 클릭하게 되면 뭐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응답해 주는 것까지 안 했으니까 그거는 놔두시고 이런 배치에 해당되는 것만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보내주시는 데는 그렇게 된 걸 뭘로 만드시면 되냐면 자바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 XML로 각각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다 하시고
되면 저한테 보내주셔서 그 실행된 거 오늘 그 코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저희 이 확실하게 되는 레이아웃 배치, 리니어 레이아웃이 어떻게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클릭했을 때 동작하기 위한 반응해 주는 부분, 아까 이제 그 인터페이스 부분이 그러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인터페이스 부분을 하나 더 추가해 줘서 뭐 클릭하게 되면 뭐 버튼이 눌러졌습니다. 뭐 그런 거 메시지까지 나오도록 하는 거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